운율 할 거예요. 운율,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찾으면 돼? 운율이 뭐죠? 반복만 찾으면 돼, 반복. 운율이 뭐냐고? 말에서의 느껴지는 리듬감. 딴, 따라, 따라라라, 빰빰빰, 따라라라, 이런 것들. 운율, 리듬감, 밑줄 그을까요? 말에서 느껴진,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라, 리듬감, 박자가 느껴진다고. 운율에서의 운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특정한 위치에서의 반복이 되는 것. 율은 소리 덩어리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것. 이렇듯 운율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규칙적인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운율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반복만 찾으면 돼. 근데 원래 어떻게 읽어야 될지 시를 읽으면서 눈에 보여지네? 그러면 외형률. 아, 이 시의 운율이 안 보여. 자꾸 뭔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옆 페이지 내재율. 운율은 외형률과 내재율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별로 문제될 게 없죠? 네, 그러면 또 귀찮아도 한번 써봅시다. 운율의 종류는 외형률이 있고 내재율이 있다. 외형률, 이름 잘 지었어. 시의 겉으로 형태를 띠고 운율이 보입니다. 시 안에 있어 운율. 그러니까 외형률은 눈에 보이고 내재율은 찾으면 된다. 외형률. 내재율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찾으면 돼. 어떻게 찾아요? 반복되는 거 찾으면 돼. 반복된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숨어 있듯이 반복되는 애들. 아, 되게 그런 질문 좋아. 자, 겉으로, 오케이, 괜찮아. 지금 다시 그럼 또 설명드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있냐면, 위율. 일정한 위치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면. 이거는 보이잖아. 그치? 어떻게? 돌, 풀, 는, 같이.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괜찮나? 앞에서 반복이 되면 두운, 맨 뒤에서 반복이 되면 다리 각자를 써서 각운, 가운데면 요, 무슨 요자일까? 허리. 그렇지, 허리에서. 예, 허리 아픈 거 요통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확인. 유지부동은요? 그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뜻이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김영랑이라는 시인을 딱 만나면 우리는 요거 떠올리면 돼. 뭐 30년대 순수시. 순수시. 순수하다. 퓨어. 30년대. 순수시. 그러니까 운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저씨야. 시어를 1930년대. 운율이 되게 중요한 아저씨야. 시의 말을 되게 예쁘게 가다듬어 써야 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쿨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돌담이 속삭이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햇발이 속삭이고 샘물이 웃음 짓는데 사람인 척하고 있죠? 의인법. 두운도 있고 요운도 있고 가운도 있고. 1번 각 행의 처음에 같은 시어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한다. 같은 시어는 아니지. 1번 틀리죠. 가운데에 는이 반복되어서 리듬감을 줍니다. 괜찮죠? 그러면 옆에다가 또 요운. 각 행의 끝에 같이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각운. 괜찮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면 옆에다가 또 쓸까? 문장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혹시 무슨 법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구법. 지금 알면 되지.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봤으면 됐어. 자, 다시 볼게요. 외형률,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글자 수, 끊어 읽기, 말의 높낮이, 길고 짧다의 규칙적 반복입니다.
주로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시에도 나타납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음수율, 무엇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 음의 개수, 음절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 시조와 가사는 3음절, 4음절 반박이 되는 3, 4조, 4, 4조. 무슨 말이야? 글자 수가 3개, 4개, 4개, 4개가 반복이 되는 음수율. 글자 수가 반복이 된다. 음수율. 현대시에서도 고전시가의 운율을 계승한 7호조. 7호조면 무슨 말이야? 글자 수가? 그렇지. 이때 음절의 수는 한두 개 줄거나 늘어나기도 하다. 꼭 3, 4, 3, 4는 아니야. 그냥 한두 글자는 차이 나도 괜찮대. 성산문에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산문이면 단종의 보기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육신의 한 명으로서 목숨 걸고 나는 임금님 한 명만 볼 거예요. 이거죠. 글의 종류는 뭐예요? 세 줄로 쓰여진 옛날 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시조라고 생각합시다.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했더니 난 죽으면 뭐가 될까? 가정. 질문. 복례산 제1봉의 낙락장송 혼자 떨어져 있는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 흰눈이 만건곤 온 세상 가득가득할 때 독야청청 혼자서 푸르게 살 것이다. 방금 읽은 두 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죽어서 뭐가 될까? 금강산 가서 소나무가 되어야지. 눈 맞으면서 푸르게 있을 거야.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독야청청, 낙락장송, 독야청청 두 개가 나타내는 건 지조, 절개, 단종에 대한 충성. 태정태세 문단세 세종이 있었고요. 아들 단종이 있었는데 빨리 죽었지. 시조 절개, 충성. 세종이 있는데 죽고 세종, 단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단종이 아니라 문종. 정순한철 고승. 단종, 세조.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니야. 작은아버지, 조카. 작은아버지인 세조가, 즉 문종 동생이야, 동생. 이 자기 아들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 그때 단종, 이러면 안 되는데, 세조 저 나쁜 놈인데 단종 다시 데려와야지 했던 사람이 성산문. 여기에서의 이 백설은 뒤에 지금 여기에 써드렸었던 세조의 무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조의 무리들이 득식을 해도 만건곤 온 세상 가득 채워도 나는 단종을 향해서 지조절개를 지킬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을까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글자 수가 3개, 4개, 4개, 4개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의 글자 수를 맞춘다. 음수율.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지. 운율이 느껴지기. 됐을까요? 네. 조지훈의 파초우. 파초면 이파리가 넓은 그 열대성 식물이에요.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3, 4, 5 3, 3, 5 3, 4, 5 3, 4, 5 글자 수가 어때요? 3, 4, 5 4, 3, 5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죠. 깔끔하게 7, 5 7호조에 한 덩어리를 크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으니까 3음보.
7호조 음수율에 삼음보, 음보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시 볼게요.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합니다. 몇 글자? 7글자, 5글자. 7호조의 음수율. 같은 위치에 특정한 음운을 반복한다? 그거는 아니지. 한 행을 대체로 3개로 끊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덩어리를 3개의 소리 덩어리로 끊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씁시다. 삼음보. 끊어 읽기의 단위는 음보율이라고 할 거고 바로 밑에서 확인할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음보율이라고 되어 있죠. 음보는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무엇의 덩어리? 말의 덩어리 혹은 말의 덩어리라고 해도 되고요. 끊어 읽기의 덩어리라고 해도 됩니다. 끊어 읽기의 덩어리로 호흡을 끊어 읽는 단위가 됩니다. 한 행이나 한 연을 몇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3덩어리면 삼음보, 4덩어리면 사음보. 음보율은 위에서 예를 든 시조와 같은 고전시가에 잘 나타나고요. 시조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입니다. 시조 밑에다가 써 사음보. 나시처럼 다음의 시처럼 삼음보나 사음보 운율이 나타나는 현대시도 있습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 대. 3덩어리로 끊어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야? 삼음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외형률이라는 건 글자의 위치를 맞추거나 글자 수를 맞추거나 끊어 읽기를 맞추거나 이거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쓰던 거 보충해서 쓰면 되지. 외형률은 글자 수를 맞추거나 글자의 위치를 맞추거나 음위율. 글자 수를 맞추거나 음수율. 끊어 읽기의 단위를 맞추거나 음보율.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음위율은 두운, 요운, 각운 요런 말 쓰면 되고 음수율은 몇 조, 음보율은 몇 음보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됐을까요? 이제 외형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하러 가면 돼? 내재율 찾으러 가면 되지. 다음 페이지 내재율 찾으러 갑시다. 내재율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작품에 깃들어 있어 천천히 새겨 읽으면 느낄 수 있는 운율. 내용이나 시어의 배치 등 내재율을 형성합니다.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는 현대시 대부분은 내재율입니다. 현대시 밑에다가 또 씁시다. 뭐라고? 자유시, 산문시. 대부분 내재율입니다. 자유시 뒤에 보면 산문시. 산문시. 시작해 봅시다. 고재종의 첫사랑. 첫사랑 지나갔니? 그래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사랑을 이루려고 꽃 한 번.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었을까.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어지럽게 춤췄겠지.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했겠지. 무엇을 하려고? 사랑을 이루려고. 이 방금 읽은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들 있어요? 싸그락. 그렇지. 남분분. 미끄러지고 이러한 말들을 반복한 거지. 바로 얘네들이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밑에다가 또 한 번 씁시다. 뭐라고 쓸까요?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내재율, 외형률? 내재율? 안 보이게 찾아야 되잖아. 뭐 찾아요? 음위율, 음수율, 음보율 얘네 아니면 그냥 내재율이야. 아, 그렇게 받아들여도 좀 되겠어요? 자, 이 시의 운율. 같은 시어의 반복으로 리듬감이 생깁니다. 오케이. 전행에 걸쳐 글자 수가 똑같이 반복이 돼? 글자 수? 아니지. 1, 2, 3, 4, 5의 길이가 차이가 있어. 리듬을 빠르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괜찮죠? 틀린 건 2번. 쌤, 시에선 운율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운율 꼭 맞춰주나요? 맞춰줘야지. 왜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운율을 써놓으면 언어의 아름다움과 쾌감이 느껴지고, 어떤 의도를 담아 형성한 운율은 작품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를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운율은 중요하다. 읽는데 재미도 있고 강조도 해주고. 다음 페이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다 필요 없어. 뭐 하냐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운율 형성 방법 뭐뭐의 반복. 그러면 시에서는 뭐를 반복할 수 있냐 그것만 찾으면 돼. 체크. 음절과 음운의 반복, 시어와 식구, 시행의 반복, AA, BA 구조의 반복, 후렴구 반복. 다음 페이지 또 있나? 문장 구조의 반복,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의 반복, 음성상징어 사용. 됐을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뭐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자, 뭐를 반복할 수 있나 살펴봅시다. 음운과 음절의 반복. 음운이면은 뭔데?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음절이면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글자를 반복하는 거야, 글자. 한 글자. 갈래갈래 특정한 음운이나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는 바위, 전혀 갈 길은 하나 없소. 눈에 띄는 거 뭐예요? 길, 길, 길이라는 음절 반복되지. 저거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요? 할 수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음운이라고 해도 되지. 리을이라고 하는 음운 해도 되지. 기억, 리을 많으니까. 잘했어. 밑에 봐. 음운, 기억, 리을이 반복됩니다. 음절, 길이 반복이 됩니다. 또 모음은 안 되나? 모음 예를 들면 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런 게 눈에 띄면 너무 좋지. 잘했어. 시어, 시구절, 행, 한 줄을 반복합니다. 여기에서의 시어라는 건 뭡니까? 단어. 시구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있는 것. 시행은 한 행, 한 줄.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식구, 시행을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시는 너무 슬퍼.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강우, 비가 내린다 라고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옆에다가 써 놓을까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입니다. 아이고,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마누라 어디를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뭐 반복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났나? 얘는 뭐의 반복이야? 그렇지. 식구 반복. 맵사한. 띄어써서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모이면 식구지. 맵사한, 맵사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시어를 반복합니다. 됐을까요? AA, BA 구조는 뭐야? 글자. 멍청이, 멍청이, 이 세상 똥멍청이. 이런 거지. A라는 말은 반복이 3번 됩니다. 중간에 B가 한번 끊겨오고요. 어쨌든 A가 반복이 되니까 반복하면 뭐 생긴다 그랬어? 그렇지. 시어가 반복되는 형태가 다음 시처럼 AA, BA의 형식으로 나타난 구조입니다. 시어 A가 뭐 하다가 반복되다가 한 부분 B에서 바뀌어 뭐 변주 혹은 변형 되어 나타납니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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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아우레비 접동, AA, BA 됐을까요? 옆에 4번 문제 볼게요. 강우라고 하는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아닌 거 시어 반복해요? 식구 반복해요? 글자 수 반복하나? 그렇죠. 답은 4번. 밑으로 내려갑시다. 후렴구, 후렴구. 후렴 들어본 적 있어요? 애국가에도 후렴 있잖아?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서 있고 후렴구잖아. 1, 2, 3, 4절 다 들어가잖아요. 후렴구지. 후렴구는 뭐라고 합니까? 각 연의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시행을 후렴구라고 합니다. 각 연의 마지막에서. 어쨌든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하고요. 내가 나오면 1년 끝이다, 2년 끝이다. 연을 구분해서 시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주고 작품 전체의 형식상 통일성을 부여해 줍니다. 향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걸 향수라고 이야기하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니야기 쫑알쫑알 대면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약간은 좀 서글프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 내 고향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질화로에 제가 식어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가 바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처럼 후시 엷은 졸음도 힘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서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각 1년 2년의 마지막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얘 이름이 뭐라고? 후렴구. 운율을 형성합니다. 연을 구분해 주죠. 형식상 통일감을 부여해 줍니다. 특히 이 시는 하나 더 있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이 정도 되겠지. 이 시의 후렴구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음악적 효과를 더합니다. 시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좋았어. 독자가 그곳의 모습을 더욱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이 말만 들으면 고향의 이 사람의 고향의 이미지가 떠올라? 아니죠. 2번 틀리지. 각 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체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괜찮지? 한 번 더 쓸까? 통일성을 시에 안정감을 부여해 줍니다. 요 정도 해놓으면 되지.
됐을까? 네. 다음 31페이지. 문장 구조의 반복,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통사 구조의 반복. 더 쉬운 말, 대구법. 됐어요? 나는 학생이고 너는 선생이야 할 때 그것도 대구법이지.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합니다. 문장 구조를 반복합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 라고 산이 나한테 얘기해 줬대. 진짜 산이 나한테 얘기했을까? 아니지. 그냥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걸 산이 말했다라는 걸로 비유해서 표현해 주는 거지. 산이 나에게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뭐뭐나 뭐하며 살라 한다. 뭐하며 살라 한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지.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반복 운율을 형성합니다. 문장 구조 반복,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옆에 6번 문제. 통사 구조 반복해요? 같은 구조의 문장 반복해요? 의미가 대조적인 시행이야? 아니죠. 윗줄 아랫줄 의미 비슷하죠. 답은 3번. 수미상관의 수는 머리, 미는 꼬리,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요. 수미상관은 같거나 비슷한 식구나 연을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합니다. 수미상관을 하면 첫째, 운율이 형성됩니다. 둘째,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주제를 강조합니다. 넷째, 여운을 형성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뭐라 뭐라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라 뭐라 똑같이 얘기해서 수미상관이지.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안정감 주고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했던 얘기 또 했으니까 주제 강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 뭐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뭐라 할 것 같은데 안 했지. 이 할 말 더 있지 않나? 여운을 형성해 준다.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나룻배는 나야. 행인은 당신이지. 그러면 누가 누구를 기다려? 그렇죠. 당신은 나룻배 타고 지나가서 아 나룻배 고마워 하고 지나가나? 아니죠. 그냥 가잖아. 너 버스 타고 오면은 내릴 때 되면은 내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네 갈 길 가잖아. 배 타고도 마찬가지지. 당신은 나를 그렇게 관심이 없고 별 신경 쓰지 않지만 난 당신을 계속 기다리면서 사랑할 거예요. 이런 거지. 가서 떼싸고 누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고백해. 차이겠지. 뭐야. 그러겠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어머, 세상에. 이 첫 줄 자체가 대법이지. 나 A는 B. 당신 A는 B. 문장이 비슷하게 생겨요. A는 B 쓰였으니까 은유법도 쓰였대.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죠. 하지만 건너면 당신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시의 처음, 수, 시의 끝, 미. 서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수미상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나요? 수미상관 구조가 가지는 효과, 운율 형성하죠. 안정감 줄 거예요. 당신의 이기 못돼 처먹은 자식아. 그 얘기야? 아니죠. 3번 틀리지. 음성상징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뭔데? 소리. 소리 흉내낸 말, 모양 흉내낸 말.
의성어, 의태어를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잘한다. 대체로 같은 음절이나 단어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음성상징어 쓰면 운율이 형성됩니다. 얘기할 거예요. 나이 덕에 귀뚜라미. 내가 귀뚜라미야. 지금은 여름인데 너무 외로워. 시멘트 맨바닥에서 구석에서 짱 박혀 있지만 가을이 돼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 내 마음이, 내 목소리가, 내 생각이, 내 정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닿았으면 좋겠어요.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거죠. 귀뚜르르 뚜르르 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 괜찮을까?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를 쓰면 뭐가 생긴다? 운이 생긴다. 시적 허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시는 맞춤법에서 조금 틀려도 봐줄게. 의도적으로 틀리게 써도 괜찮아. 이거.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서 어긋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허용하는 걸 시적 허용.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하면서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홀로 가신니마. 문법에 어긋난 표준어가 아닌 말이잖아요. 고칠 거야? 냅둬. 시니까. 시적 허용. 이거 혼자 의미가 없는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이것보다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혀지지 않나? 그런 거지. 다음 산문적 진술. 시는요 함축해서 비유적 표현과 심상을 사용해서 짤막하게 쓰지. 근데 줄줄줄줄줄줄줄 쓰는 시들도 있다고. 산문시. 산문적 진술. 산문이라는 것은 운문과 반대되는 말로 율격, 운율과 같은 외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쓰고 싶은 대로 줄 바꾸는 거지. 산문적 진술이란 행과 연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산문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괜찮나요? 한용운의 님의 친구. 한용운 쌤 누군지 알고 있어요? 스님이면서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지. 그래서 한용운님의 시에서의 이 님은 스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종교적 진리, 종교적 절대자, 사랑하는 연인,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조국, 나라죠. 근데 보통 요걸로 해석을 할 거다. 일제강점기에 씻었던 분이에요. 님은 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나를 차마 떨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합시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이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과 같은 작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됐을까? 운율이 느껴지니까 운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산문시에도 운율이 느껴지나? 느껴져야지. 무엇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럼 이 시에서는 뭐를 반복한다? 시구를 반복하고 시어도 반복하고. 됐을까요? 산문시는 운율이 느껴지지 않는다? 땡, 틀린 말이야. 무조건 운율 느껴져야 돼. 다음 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간단 체크 있죠? 얘는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규칙적인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운율이 일정한 형식을 띄어서 겉으로 드러난다. 겉으로. 외형률. 반면 시어나 식구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내재율. 하지만 우리는 알지. 외형률에는 음위율 쓰고 있나? 음수율, 음보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음수율은요, 글자 수가 반복이 되는 거지. 글자 수 어딨어? 디귿인데. 음보율은요, 끊어읽기 단위죠. 음위율은 위, 일정한 위치에서. 그래서 음위율은 또 뭘로 나눠요? 두운, 요운, 각운으로 나눈다. 밑에 3번 보러 갈게요.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고, 오케이. 시 전체에 통일성을 준다. 그렇지. 의성어나 의태어, 묶어서 뭐라고 그래? 음성 상징어? 그렇지. 음성 상징어. 활용하면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돼. 땡.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건 대구법인데. 다른 거 억지로 섞어놨네. 시적 효과를 위해 문법에서의 틀린 표현을 허용하는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아예. 잘했어. 일단 정지.